여러분, 혹시 매년 이맘때쯤 되면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나요? 바로 연말정산 때문인데요. 13월에 월급이냐, 13월에 세금이냐, 이 두 가지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큰 온도 차이를 보여주죠. 오늘은 제가 이 13월의 월급, 즉 연말정산 환급금을 확실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챙겨갈 수 있는 특급 비법들을 아주 상세하고 친절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2026년 연말정산 환급금 최대로 받는 노하우.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세금 지식을 업그레이드하고 지갑을 두둑하게 채울 준비를 해보세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연말정산이 대체 무엇인지 그 기본 개념부터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은 1년 동안 우리가 월급을 받을 때 급여에서 미리 떼어두었던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매월 받는 급여 명세서에 찍혀있는 소득세나 지방소득세는 국세청이 대략 계산한 금액을 임시로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에 한 해 동안의 정확한 소득과 지출 내역을 바탕으로 다시 정밀하게 계산하여 정산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미리 낸 세금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았다면 그 차액만큼을 돌려받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환급금입니다. 반대로 미리 낸 세금이 부족했다면 아쉽지만 추가로 납부해야 하죠. 마치 우리가 식당에서 음식값을 먼저 지불하고 나중에 거스름돈을 받듯이 세금도 미리 내고 나중에 정확히 계산해서 더 냈다면 돌려받는 구조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런데 이 거스름돈을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고 노력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사실. 정말 놀랍고도 꿀팁 같은 정보가 아닐 수 없죠. 특히 2026년 연말정산은 기존과는 다른 변화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매년 연말정산 제도는 시대의 변화와 정책 방향에 따라 조금씩 바뀌어 왔고 2026년 역시 예외는 아닐 거예요. 가령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의 한도가 확대될 수 있고요. 저출산 문제 해결이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환으로 청년층이나 맞벌이 가구를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공제 혜택이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몇 년간 관심이 높아진 수영장, 헬스장 같은 생활체육시설 이용료가 공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거나 육아를 장려하기 위해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대폭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공제 금액이나 공제율이 더 매력적으로 변경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2025년 연말정산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준비하거나 똑같은 정보만을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매년 새롭게 발표되는 공제 항목과 그 한도, 그리고 적용 요건들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그에 맞춰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최신 정보를 꾸준히 습득하는 것이 환급 극대화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환급금을 늘리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파헤쳐 볼까요? 첫 번째 비법은 바로 소득공제를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세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즉 세금 부과 기준 금액을 낮춰주는 역할을 해요. 과세표준이 낮아지면 당연히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의 총액도 줄어들게 되는 아주 효과적인 절세 방식이죠. 소득공제 항목 중 가장 기본적이고 많은 분들이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인접공제입니다. 본인 외에 부양가족이 있다면 받을 수 있는 공제인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꿀팁이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더 많은 배우자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세금 절감 효과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높은 사람의 과세표준 구간이 더 높기 때문에 같은 금액의 공제를 받더라도 세금 절감 효과가 더 커지기 때문이죠. 이 부분은 반드시 부부가 함께 상의해서 결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 외에도 매월 급여에서 자동적으로 공제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공제되는 특별소득공제 항목에 해당하며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혜택이므로 놓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액 공제입니다. 이 공제는 무턱대고 카드를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전략적인 소비 습관을 통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포인트를 쌓거나 할인 혜택을 받는 데 집중하고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공제율이 더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카드사별 혜택과 공제율을 비교하여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카드 사용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처럼 소득 공제는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을 넘어 지출의 방식을 영리하게 조정함으로써 세금 혜택을 극대화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세액공제를 빈틈없이 활용하는 것입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는 다르게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금액을 빼주는 방식이에요. 소득공제가 세금 계산의 기준 금액을 낮춰준다면 세액공제는 최종적으로 확정된 세금에서 직접적인 금액을 차감해주기 때문에 훨씬 직접적이고 강력한 절세 효과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 세액공제 항목들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근로자 중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항목입니다. 월세 부담이 큰 서민들에게는 한 줄기 빚과 같은 공제라고 할 수 있죠. 매월 나가는 월세가 단순히 지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금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 꼭 해당 요건을 확인해 보세요. 다음은 기부금 세액공제입니다. 선한 마음으로 기부를 하면서 동시에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아주 바람직한 공제 항목이죠. 특히 최근 들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는 10만 원을 기부할 경우 무려 10만 원 전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0만 원을 기부하면 실제로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전혀 없고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세금 혜택까지 얻는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10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니 기부할 마음이 있다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또한 자녀 세액공제도 중요한데요.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자녀 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역할을 하는 셈이죠. 마지막으로 많은 예비부부와 신혼부부들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혼인세액공제가 있습니다.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근로소득자 맞벌이 부부에게는 인당 50만 원, 부부 합산 무려 100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혼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을 계획하고 계시거나 막 결혼하신 분들이라면 이 혜택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처럼 세액공제는 우리의 삶의 다양한 부분, 즉 주거, 기부, 가족 구성 등에 걸쳐 제공되는 혜택이므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모든 항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팁은 노후 준비와 절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금융상품은 단순한 저축을 넘어 미래를 위한 안정적인 노후, 자금 마련과 동시에 매년 연말정산에서 강력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으로 연금저축과 IRP 계좌를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제율인데요. 여러분의 총 급여액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만약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라면 무려 16.5%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900만 원을 납입했을 경우 최대 148만 5천 원 900만 원, 16.5%를 세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총 급여액이 5,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2%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900만 원, 납입 시 최대 118만 8천 원 900만 원, 13.2%를 환급받게 됩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꾸준히 납입하여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동시에 매년 잊지 않고 연말정산 혜택을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매력적인 절세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계획적으로 연금저축이나 IRP에 가입하여 납입을 시작한다면 은퇴 후의 삶도 든든하게 준비하고 연말정산 환급금도 팍팍 늘릴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세액공제 혜택뿐만 아니라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 이연 효과까지 누릴 수 있어 더욱 유리합니다. 네 번째,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들을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환급금을 늘리는 또 다른 중요한 비결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지출하는 많은 비용들이 사실은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먼저 의료비입니다. 병원 진료비, 약값,
심지어 안경 구매 비용까지 모두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총 급여가 5천만 원이라면 150만 원을 초과하는 의료비부터 공제 대상이 되는 식이죠.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의료비 지출이 있다면 관련 영수증이나 자료를 잘 챙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된 항목이 없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직접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은 학원비입니다. 자녀들의 교육열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학원비 지출이 상당한데요. 이 학원비도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적으로 조회되지 않는 학원비가 있을 수 있으므로 혹시 누락된 학원 영수증이나 교육비 납입 증명서가 있다면 학원에 요청하여 직접 제출함으로써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학원 측에 문의하여 증빙 서류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꼼꼼하게 챙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주택 관련 공제입니다. 특히 무주택자이거나 주택 마련을 계획하는 분들에게 중요한 항목인데요. 주택 청약 종합저축 납입액,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관련 공제 요건을 완화하거나 혜택을 확대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으므로 본인이 해당되는 공제 항목이 있는지 여부와 그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관련 공제는 공제 금액이 비교적 크기 때문에 놓치면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어요. 이처럼 작은 부분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챙기는 꼼꼼함이 환급금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특급 비법은 바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100%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단순히 예상 세액을 계산하는 것을 넘어 연말정산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매우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매년 11월쯤에 오픈되는 이 서비스는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 내역, 현금 영수증 발행 내역 등을 바탕으로 현재까지의 소득과 지출을 분석하여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예상 세액을 통해 앞으로 남은 10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어떤 지출을 어떻게 해야 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지 미리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신용카드 공제 한도에 아직 여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남은 기간 동안 고액의 지출은 신용카드로 집중하여 공제 한도를 채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이미 꽉 찼다면 공제율이 더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집중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추가적인 절세 효과를 노릴 수 있겠죠. 또한 기부금이나 연금저축 납입액을 추가로 불입하여 세액 공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데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막연하게 연말정산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자신의 세금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미리미리 준비하고 예측하는 자에게만 환급의 기쁨이 찾아온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시고 11월이 되면 반드시 홈택스에 접속하여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이는 단순히 숫자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인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여섯 번째, 맞벌이 부부라면 이 절세 전략에 특히 주목하셔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2명의 소득자와 2명의 공제 항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환급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공제 항목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전략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신용카드 및 의료비를 집중적으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소득 공제의 경우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되므로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경우 이 기준점을 빠르게 넘길 수 있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비 공제 역시 총 급여의 3%를 초과해야 공제가 시작되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의료비 지출을 몰아주는 것이 공제 문턱을 넘기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부양가족 인적 공제를 받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득이 높은 사람의 과세표준 구간이 더 높기 때문에 같은 금액의 인적 공제를 받더라도 세금 절감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자녀나 부모님 같은 부양가족이 있다면 반드시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인적 공제를 몰아주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주택 관련 공제주택자금 대출 이자 상환액 등나 연금저축, IRP 같은 항목은 소득이 높은 배우자 명의로 가입하거나 납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들 항목은 소득세율 구간에 따라 세액 공제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고소득 배우자에게 더 큰 절세 혜택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넷째, 배우자 한 명에게 공제 요건이 몰려 있다면 상황에 따라 다른 배우자에게 분배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배우자의 공제 항목이 너무 많아 공제 한도를 초과할 것 같다면 나머지 공제 항목 중 일부를 다른 배우자에게 분배하여 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맞벌이 부부는 부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각자의 소득과 지출 상황을 분석하여 최적의 조합을 찾아내야 합니다. 부부간의 전략적인 지출 계획과 공제 항목 배분은 환급금을 2배, 3배로 늘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연말정산은 시기별 준비 사항을 미리 알고 움직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연말정산은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가 아니라 연중 내내 진행되는 준비 과정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매년 11월이 되면 앞서 강조드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오픈됩니다. 이때를 놓치지 말고 접속하여 자신의 예상 세액과 공제 현황을 파악하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어떤 지출을 해야 할지, 어떤 공제 항목을 추가로 챙겨야 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골든 타임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 시기에 세워진 계획은 연말정산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기인 12월 31일까지는 신용카드, 의료비, 연금저축 납입 등 공제 항목과 관련된 모든 지출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 날짜가 지나면 해당 연도의 지출은 더 이상 공제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혹시 아직 채우지 못한 공제 항목이 있다면 연말이 되기 전에 서둘러 지출을 실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 납입액이 아직 부족하다면 추가 납입을 고려하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의료비나 교육비 증빙 서류가 있다면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 초부터 다음해 1월 중순 사이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됩니다. 이때는 자신의 소득 및 세액 공제 자료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자료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만약 누락된 자료가 있다면 해당 기관에서 직접 증빙 서류를 발급받아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이처럼 시기별로 해야 할 일들을 미리 파악하고 계획적으로 준비한다면 연말정산이 더 이상 어렵고 복잡한 일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환급금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만약 이 모든 과정이 복잡하거나 어렵게 느껴진다면 주저하지 말고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무 전문가는 여러분의 소득과 지출 상황에 맞춰 가장 최적화된 절세 전략을 제시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복잡한 서류 준비와 제출 과정까지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혼자서 끙끙 앓기보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훨씬 빠르고 정확한 길일 수 있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2026년 연말정산 환급금, 이제 남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것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드셨나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활용법, 연금저축 및 IRP,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 챙기기, 미리보기 서비스 활용, 맞벌이 부부 전략, 그리고 시기별 준비 사항까지 이 모든 팁들을 잘 활용하면 여러분도 충분히 13월의 월급을 확실하게 챙겨가는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 정보들이 여러분의 재정 관리에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관련 법규나 공제 항목, 그리고 그 한도는 매년 정부 정책과 경제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국세청 홈페이지나 관련 기사를 꾸준히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모든 사람의 소득과 지출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오늘 제시된 팁들이 모든 사람에게 100%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춰 가장 최적의 절세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지갑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디드세요. 지금 바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오픈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어떤 지출을 해야 할지, 어떤 공제 항목을 추가로 챙겨야 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13월의 월급은 그저 기다린다고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적인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지금 바로 행동에 옮겨서 여러분의 연말정산 환급금을 확실하게 지켜내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미래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가세요. 다음 연말정산 시즌에는 13월의 월급을 당당히 외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